오늘 뭐 했어요? 좀 보고 네. 어려워서 보니까 보고 그랬어요. 아, 어렵죠. 와, 뭔가 어렵지. 그게 어렵지. 답이 없는. 맞아. 맞아. 22페이지라 했죠? 네. 음, 가지고 있는 것도 22페이지 맞아요? 네. 네. 40페이지. 일단 시작할게요. 그, 일단 저희가 오늘 교육할 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니까 신규하고 기존 사고인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고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 접수를 딱 받으면 또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보험금 접수를 한 게 아니면은 이전에 접수된 게 여러 개 쫙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쳐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접수번호로 서류를 넘겨야 될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구계약하고 신계약 여기에서 보면은 질병통원의료비는 동일 질병의 1년간 30회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 존재. 일단 요 같은 경우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1월에서 6월까지 간 혈압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7월 걸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월부터 6월까지 처리를 했으니까 1년까지는 원래 보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거를 제가 처리할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서류를 넘겨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면책기간 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1년, 뭐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접수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180일 적용하면 보통 6월까지가 면책기간이겠죠. 근데 이번에 8월께 영수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기존 접수번호로 넘기면 안 되고 제가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일단 이런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계약인지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피보험자가. 그리고 이 피보험자가 어떤 질병으로 내원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기간이 항상 중요해요. 기간. 그 사람이 보장할 수 있는 보장기간과 면책기간까지 우리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계약마다 다 다르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하나씩 알아보니까 좀 도는데 일단 다 먼저 말하면 상해 통원 의료비는 이제 1년간 보상하고 새 사고로 보상 불가예요, 아예.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어 가입하고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제 뭐 핀을 박았어요. 핀 받고 계속해서 치료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1년 지나면 보상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보상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기존 사고 번호 걔한테 넘겨서 그럼 그 사람이 안내를 해야죠. 요거는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경우는 뭐 넘겨주고 아니면 신규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또 질병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년간 보상을 하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면책 기간 이후 새로운 발병 위에 통원 의료비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계약 신계약일 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질병이면 왜냐하면 1년 하고 면책 기간 이후에 다시 신규로 줄 수 있는데 근데 상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구계약 신계약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제가 처리할 기간 뭐 그 사람 뭐 기존 접수 번호에 처리할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0번 말해봤자 해봐야 아는데 일단 이렇게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구계약 신계약은 질병 상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상해는 1년하고 땡이니까 신규로 처리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상해는.
뭐 또 다른 상해라고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다칠 수도 있잖아. 사람이 뭐 매일 살면서 한 번밖에 다치는 건 아닌 거 아니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상해일 때는 1년간 보상 후 쇠사고 보상 불가. 상해는 요거 잘 생각해 놓고 질병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는 1년간 보상하고 180일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생각할 게 요번에 접수받은 게 그 전에 접수 번호에 그 사람이 마지막 처리한 날짜랑 요번에 접수받은 날짜랑 텀이 180일 차이가 난다. 이러면 새 사고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1월에 갔다가 요번에 11월 걸 접수를 했어요. 그럼 그 사이 텀이 거의 10개월 가량이 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질병통원 의료비를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고에 신규 번호에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상해 같은 경우는 180일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기존 사고 상해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신계약은 이제 09년 8월부터 이제 표준화됐거든요. 이제 실손 표준화되고 이제 14년 3월까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 90일 면책 기간 이후 새로운 발병. 이게 아마 실무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솔직히 뭐 약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원을 하는데 1월에 갔다가 갑자기 내년 2월에 가면 보장이 안 된대요. 1년이 넘게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근데 약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간 하고 90일이니까 12개월 뒤에 또 3개월이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최초 내원하고 거의 한 14개월까지는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그 3개월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90일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신신계약은 90일만 조심을 하면 되고 14년 3월까지는 텀이 6개월이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상관없이 1년간 보상 90일 면책 기간. 그래서 내가 딱 입원한 날로부터 보장 기간이 딱 정해지죠, 바로. 90일 면책 기간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약 가진 사람들한테는 보장 기간, 면책 기간 바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4년 4월 계약부터는 이제 텀이 발생하면 180일 텀이 발생을 하면 새로운 발병으로 이제 본다고 약관석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계약처럼 뭐 억울한 일은 잘 안 생기겠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신신계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16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한도까지 가입 금액 5천만 원이 5천만 원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신신계약에서도 지금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제 딱 이 사람이 신신계약인데 어느 연도에 해당되는 계약인지를 딱 파악을 해야 되겠죠. 딱 파악을 해서 이건 질병 상해를 이거는 똑같습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상해도 줄 수 있고 나중에 또 줄 수 있고 질병도 줄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질병 상해 따지지 말고 신신계약은 이 사람이 어느 계약에 있는지 일단 요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중간에 해당이 되는 요 14년 4월 요 해당이 된다. 180일 텀이 발생하네. 그럼 새로운 발병으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위에 거 해당이 되면 좀 뭐 1년간 90일 안에 딱 90일 안에 들어간다. 이러면 또 기존 사고로 넘겨서 그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6년 1월 이후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도까지. 근데 이제 세 번째 16년 1월 이후 계약 같은 거 요거는 조금 참고하면 좋은 게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뭐 요번에 20년도에 호흡기 질환 이러고 폐렴이 걸렸어요. 근데 3년 뒤에 폐렴이 같은 폐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호흡기 같은 경우는 좀 만성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만성 뭐 폐쇄성 폐질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호흡기라든지 뭐 단순 감기, 뭐 독감 이런 거 매년 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또 새로운 발병을 봐도 되겠죠. 근데 꼭막 다른 담당자는 이거는 뭐 같은 상병이기 때문에 뭐 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저희가 말하는 거는 급성하고 좀 만성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자. 뭐 퇴행성 질환, 뭐 척추 질환 되게 오래 아픈 사람도 있고 당뇨, 혈압
만성 질환이죠. 이런 것들은 뭐 계속 같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보통 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모르겠으면 뭐 팀장이 물어보면 되고. 네. 그래서 신신계약은 요 세 개 계약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180회 보상 후 면책 기간 없이 세사고 접수한다. 일단 그냥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면책 기간이 없고 또 횟수가 180회다 보니까 이거는 뭐 횟수는 잘 뭐 넘지가 않아서 예. 그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야지 180회 갑니다. 1년 동안 내내 이틀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넘기 어렵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신신계약은 통원은 면책 기간이 없구나. 그래서 딱 1년 기준하고 1년 지나면 다시 또 새 사고 따면 되겠구나. 기존 사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신계약 통원은 쉽습니다. 쉽고 그리고 예외 규정이라고 있는 게 이제 그 단순 감기 제2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살짝 그냥 제200에서 뭐 비인두염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감기예요. 감기인데 솔직히 병원 가면 제200 코드도 잘 안 내줘요. 의사 선생님께서 잘 내주지도 않는데 저희는 고객이 감기로 접수를 하면은 그냥 제200이라 생각을 하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 원래는 저희가 무조건 어느 계약이든 진료받고 그 텀이 180일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사고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원래가 이제 신신계약에서 제200 그냥 감기는 뭐 1월에 갔다 11월에 간 것도 같이 처리를 하고 뭐 2월에 갔다 12월에 간 것도 같이 처리를 하고 1년간은 텀이 발생을 하든 말든 다 같이 처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규정에서 그냥 이게 6개월 단위 보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이게 그냥 뭐 6개월 단위로 그지 텀이 발생하는 그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신계약은 단순 감기가 6개월로 하는데 이제 신신계약은 1년씩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말하면은 원래 구계약 신계약에는 단순 감기가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원래 있죠. 그러니까 단순 감기가 아니라 원래 면책 기간이 있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단순 감기는 구계약 신계약에서 면책 기간 적용을 안 해요. 단순 감기는 계속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원래는 1년간 보상하고 180일 면책 기간을 했었죠. 부신계약에서는. 근데 단순 감기는 1년이 아니고 6개월씩 계속 주자 이 말인 거예요. 6개월씩 계속 주자 면책 기간 없이. 부신계약은 6개월씩 계속해서 줄 수 있다 면책 기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신계약은 원래 면책 기간 없잖아요. 통화는 없는데 이거는 180일 텀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1년 동안은 감기는 이제 한 사고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차이는 위에는 6개월 처리하고 밑에는 1년 처리하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새 뭐 많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 차이점 이런 게 있고 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긴 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그냥 감기 같은 게 구신계약에서도 면책 기간을 왜 적용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이 감기가 그 감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겨울에 뭐 처음에 초겨울 왔던 감기가 아직 남아가지고 뭐 늦겨울에 오는 감기가 동일하다 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면책 기간 주지 말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진짜 단순한 감기니까. 그래서 구신계약에는 단순 감기는 면책 기간이 없고 6개월씩 처리를 한다. 신신계약은 원래 통원은 면책 기간이 없지만 요거는 180일 텀이 있든 말든 1년씩 처리를 한다. 말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 이거 해봐야 되는데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실제에서 1년 동안 감기 계속 그냥 한 사고 보면 원래 한 사고에서 1년 동안 주는데 원래 뭐든지 구계약이든 신계약이든 신신이든 한 사고에서 1년 동안은 제가 보상을 해야 돼요. 원래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원래 규정상에 180일 텀이 발생을 하면 새로운 사고로 본다, 새로운 발병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듯이 저희 180일 텀이 발생을 하면 원래는 새로운 사고에서 돈을 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신신계약 감기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180이 텀이 있든 없든 1년치 그냥 다 모아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신신계약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질문 사항 없어요. 이거 어려울 좀 이해 안 될 텐데. 맞죠? 집에서 네. 이거 네. 1치 준다는 게 사고 번호에서 주겠다. 그렇죠. 한사고 번호에서 다 준다는데 이걸 왜 예외 규정으로 뭐 이렇게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는 거는 신신계약은 솔직히 원래 1년간 주잖아요, 돈을. 원래 1년간 주는데 180일 텀이 발생을 해도 한사고 번호에서 1년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원래 기준은 180일 텀이 발생을 하면 한사고 번호에서 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감기가 보통 영생보다는 급성, 네. 급성은 다르게 보상 기간을 아니요. 그래서 단순 감기는 일단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 감기 같은 경우는 텀이 발생하든 말든 한 사고분을 1년으로 묶어서 주라라고 내려온 거예요. 사유는 저도 아까 말했지만 짐작 가는 건 있지만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계약은 6개월 동안 한 사고 번호에서 쭉쭉쭉. 그렇죠. 신신은 1년 동안 한 사고 번호에서 쭉쭉쭉쭉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신경은 특이하게 면책기간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씩 주면서 면책기간은 적용 안 한다는 거죠. 단순 감기는. 원래대로는 면책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감기는 6개월씩 처리하면서 면책기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그쵸 뭐 많으니까 이제 질병 입원 일당 이제 넘어가면은 질병 입원 일당은 한도까지 누적으로 한사고 번호에서 지급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신규로 새사고 접수함. 자, 일단 요거랑 질병이랑 상해랑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다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해 입원 일당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 가능함. 그리고 11년 4월 이후에 나온 계약부터는 동일 상해로 치료하는 거는 한 사고분에서 누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제 요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질병 입원 일당은 한도까지 누적이라는 말은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보통 180일이에요. 보통. 180일까지는 무조건 다 지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텀이 발생하면 아까처럼 뭐 입원한 기간이 텀이 180일 이상 발생을 하면 새로운 사고본에 접수한다. 그럼 결국은 뭐 한도가 또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차이인 거죠. 어차피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상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1월에 다쳤어요. 1월에 다쳤는데 뭐 180일까지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하면 뭐 6월 말까지 보상 가능하다 해요. 예를 들어서 180일이. 그러면 7월, 8월, 9월부터는 입원을 해도 입원 일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예 사고일 기준으로 180일 잡아버리니까. 근데 질병 입원 일당은 무조건 누적까지 계속 줄 수 있어요. 180일 텀이 나든 텀이 안 나든 계속해서 한도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질병하고 상해랑 큰 차이예요. 상해랑 질병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근데 상해가 요번에 이제 11년 4월 이후에 나온 계약부터는 요것도 누적으로 바뀌었어요. 한 사고분에서 누적으로. 요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다쳤는데 입원을 뭐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다친 걸로 아파가지고 계속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 입원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서류를 줘야 되는 거죠. 한 사고분에서 누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접수번호가
1번 접수번호에서 2번을 하고 또 주다가 또 2번으로 또 접수를 해서 1년 뒤에 또 2번에 또 사고번호가 생겼어요. 그러면 일당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일당 얘가 줘야 되겠죠. 그 기존 사고번호가 줘야 되겠죠. 그럼 11년 4월 이후 계약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실손의료비니까 실손의료비는 90일 면책 기간만 적용 안 되면 계속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16년 이후 계약은 계속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의료비는 내 가지고 일당은 다른 사람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당 같은 경우는 한 사고번호에서 처음 상해 입었던 그 사고번호에서 계속 줘야 되고 의료비는 또 아까처럼 1년하고 90일 텀이 발생하면 또 새 사고로 주잖아요. 그러면 의료비는 결국 내가 줬다가 일당은 계속 한 사람이 주는 거죠. 일당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질병 입원 일당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한도까지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계약에서 이게 의료비 계약하고 일당 계약하고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당은 근데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도가 그 보험가입 필요한데 한도? 피보험자 한도, 가입 금액, 가입 금액 한도 보통 뭐 2만 원이면 뭐 180일이면 2만 원 곱하기 180일 그게 한도겠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 입원 일당은 한도가 초과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줄 수 있어요. 초과해도 180일 면책 기간 뒤엔 또 줄 수 있으니까 질병 입원 일당은. 근데 상해 입원 일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최대 180일까지밖에 못 줘요. 180일이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또 면책 기간 적용하고 면책 기간 자체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상해는. 그래서 위에 거랑 제일 위에 거랑 비슷해요. 위에 거는 질병은 180일 면책 기간 존재하고 또 줄 수 있듯이 질병 입원 일당도 한도까지 주게 되면 180일 면책 기간하고 또 줄 수 있어요. 근데 상해는 그런 게 없죠. 상해는 이제 1년간 보상 후 여기 위에 보면 세사고로 보상 불가 이것처럼 상해 입원 일당도 11년 3월 이후 계약은 그냥 아예 얄짤이 없죠. 그냥 사고일로부터 딱 6개월 안에만 입원하면 주고 그 이후부터 아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1년 4월 이후 계약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져서 180일까지는 누적으로 계속해서 주겠다. 한 사고번호에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고번호, 세 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사고번호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되면 계속 할 때 신규 번호가 있고 기존에 있던 접수번호가 있고 나중에 되면 내가 처리하니 네가 처리하니 이렇게 다툼이 많이 생겨요. 타, 타 회사랑. 그 타 회사는 아니 네가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뭐 네가 하는 게 맞다. 서로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말 안 통하면 막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틀렸다 하니 뭐 이런 일도 생기고. 근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이제 일 처리도 하기 쉽고 이런 거 자세히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지금 실무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저 회사 분들은 좀 잘 아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제 제 스스로 제가 처리해야 될지 뭐 누가 처리해야 될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신규로 접수를 따로 해야 될지 이런 것부터. 그래서 이게 이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일 처리가 빨빨빨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네. 질병 입원 일당에서 끝까지 우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도가 180일까지가 한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0일간 입원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잔여 한도 일수가 170일이 남았잖아요. 그럼 남은 잔여 한도 170일까지 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적에 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10일에서 뭐 12일이든 20일이든 뭐 100일이든 계속 한도까지 쌓아서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누적으로 쌓아서. 중간에 뭐 이틀 이상 있으면 그 다음 70 번째 그렇죠. 언제든지 입원해도 계속 줄 수 있어요. 근데 180일 텀이 안 난다고 하면 한 사고분해에서 계속해서 줄 수 있어요. 한도까지. 사고 난 70일까지 딱 지키고 있는데 질병 입원 갈 때마다 그렇죠. 뭐 자기 가고 싶을 때마다 가서 줄 수 있고 그 대신에 밑에 것처럼 근데 180일 갑자기 한 100일 갔어요.
100일 동안 한사고에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예를 들어 코로나 잠시 또 병원에 터져가지고 한 10개월 뒤에 병원에 다시 또 입원을 했어요. 그럼 10개월 텀이 발생했으니까 한도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질병 입원 일당은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죠, 이게. 근데 결론은 180일 텀이 발생을 안 하면 180일까지는 누적으로 계속해서 줄 수 있다. 한 사고 번호에서. 네, 그런 의미고.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사고 번호, 한 사고 번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접수 번호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한번 막도하고 10개월 동안 못 갔다가 네. 다시 그렇죠. 질병 입원 일당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신규로 새 사고 접수한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10개월이면은 거의 뭐 한 300일이잖아요. 300일 뭐 경과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새 사고로 접수를 해야죠.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10개월 이후에 입원한 거네. 그러면 제가 처리 안 하고 제가 새로 접수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처리하라고. 내 접수본에서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텀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다치고 뭐 한 10개월 뒤에 또 입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부상 안 된다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항상 제가 상해 있는 말하는 게 핀 제거 말하잖아요. 핀 제거는 뭐 1년 뒤에 많이 빼는데 사고 난 이후부터 6개월까지 뭐 1월이면 6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뭐 12월에 핀을 다시 빼는 거예요. 당연히 보장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일하다 갑자기 핀을 삽입하네? 그럼 미리 말하는 것도 좋아요. 아, 이번 일당은 알고 입원하고 받는 거랑 모르고 했다가 안 주면은 고객의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계약에 보면 상해 통원 의료비도 있죠. 1년간 보상하고 세사고 보상 불가. 또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하고 상해 입원 일당은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이 계약을 알게 되면 미리 안내해 주는 것도 좋죠. 뻔히 보이는 이제 뭐 핀 제거 이런 것들은 미리 말해 주는 게 좋아요. 미리 말해 줬는데 뭐라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 금액이 커요. 막 2, 300씩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받을 줄 알고 막 2, 300만 원 했다가 안 준다 그러면 막뭐 미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겠는데. 근데 그걸 미리 말해줬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감안하겠죠, 스스로. 아, 그때 그랬었지. 아니면 의사 쌤한테 좀 빨리 빼면 안 됩니까? 뭐 하겠죠, 뭐. 병원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상위 2번 일당 같은 경우는 11년 4월 이후부터는 한 사고는 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2번 일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삼성화재에서 그 일당 받았거든요. 일당 받았는데 이제 저도 군대에서 예전에 입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 누적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1년이 지나도 뭐 2년이 지나도 동일 상해는 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11년 4월 이후는 같은 동일 상해라는 게. 그래서 질병하고 상해가 좀 명확히 달라요.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들은 진짜 흔하게 나오는 거라서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이거? 뭐 어쩌란 거죠, 이건? 이걸로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 이런 말인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는 거. 예. 근데 영수증이 이렇게 나와요, 막. 근데 진짜 고객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다 내요.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외과. 근데 저희는 접수도 저희가 좀 해주라고 기획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해주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원래대로 FM대로라면은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전화해서 정형외과는 뭘로 갔는지, 내과는 뭘로 갔는지, 이비인후과는 뭘로 갔는지 다 각각 들어서 다 각각 접수를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저는 딱 정형외과 2개만 딱 치고 나머지 건 다 접수를 해줘야 돼요.
일이 번거롭죠. 그- FM이 아니다. 어떡해. FM 아니면 정형외과 감사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정형외과 접수, 내과 접수, 이비인후과 접수, 피부 접수. 근데 솔직히 피부는 어디 진료 받겠어요? 피부 받겠죠. 치과는 어디 진료 받겠어요? 치아 받겠죠. 아니면 뭐 더 나아가 턱 정도? 네. 부인과 당연히 부인과 받겠죠. 진료 부인과 진료 받겠죠. 근데 어려운 게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는 뭐 머리도 보고 또 척추 쪽도 보고 아예 좀 명확 좀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또 왜 알아봐야 되냐면 이게 심계약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추가를 넘겨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넘겼다가 이 사람이 면책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는데 그 질환이 아닌데 막 넘겨버려요. 뭐 다리가 아팠는데 정형외과 돌아서 그냥 넘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알고 보니 다리로 진료를 본 게 아니면 그 접수반 담당자는 제가 다리로 확인하고 넘긴 줄 알고 고객한테 면책이라고 안내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죠. 녹음하고 있죠, 근데. 네, 어,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할 게 좀 편하게 하려면 신신계약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없잖아요. 조금 마음 편하게 해도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돼요. 정형외과 괜찮아요. 쳐도 돼요. 솔직히 딱 껴놓고. 쳐도 돼요. 근데 왜냐면 면책 기간이 없으니까.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면책 기간이 없으니까. 근데 신계약하고 부계약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실무 나가겠지만 신신계약은 좀 마음 편하게 해도 된다. 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장난이 아니고 부인과하고 치과 이런 거는 그냥 치과 부인과를 접수해도 돼요. 네. 피부과도 마찬가지고. 네. 예외로 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니 실비가 사람들이 실비라고 하죠. 네. 이 실손 이거 밀키는 그렇죠. 아 진짜요? 방금 갑자기 생각이 나. 그냥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그 손해보험 개념이죠. 실제로 이제 내가 손해본 거를 내가 부담하고 내가 손해본 것들을 손해보험에서 이제 실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부분 뭐 구계약 상해 의료비 빼고는 다 대부분 제가 부담한 걸 보통 다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고객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손해에 대한 걸 보상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영수증을 아마 이렇게 오니까 뭐 보라 이런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뭐 짝대기 같은 거 있나? 짝대기가 모르겠네. 삽입에 있어요? 이거? 도형? 선. 좋아요,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계약이다. 그럼 18년 4월 18일부터니까 우리가 근데 구분 이게 없다고 쳤을 때 여기 구분 여기 선 사라졌다. 네. 요게 없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신계약 상여료비에서는 이제 신계약 통원의료비에서는 계산을 할 때 1년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요. 18년 4월 18일이 시작이니까 1년간 보장이면 19년도 3월 27일까지 여기가 보장 기간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또 3월 27일부터 180일 면책 기간이니까 그러면은 4, 5, 6, 7, 8 원래는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까지 면책 기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X를 치고 다시 여기서부터 세발병 선이 보이나? 잘 안 보여요? 선을 빨간색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무 요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1년 동안은 보장을 하고 X친 요 모양들은 면책 기간이다. 그래서 위에 거 내가 치고
또 요만큼은 날려고 다시 또 19년 10월부터 접수를 또 따는 거예요. 그 또 다음에 되면은 또 19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해가지고 20년 10월이 어딨노? 여기 10월, 며칠이었지? 10월 1일, 9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표시를 해놓겠죠.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면책 기간 여기 또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 또 면책 기간 뭐 요만큼 또 면책 기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일이 많아요. 하나는 제가 1년치 주고 또 한 2, 3년치를 또 새로 접수를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는 게 있죠. 저 구분 저게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냥 다 동일 질환이나 가정하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을 한다 치면 정형외과별로 다 또 18년 4월, 18년 5월이니까 그 다음이 19년 1월이잖아요. 19년 1월 또 접수하고 또 그 다음에 19년 8월이잖아요. 이거 이제 구분 이런 거 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구분 다 지워보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진짜. 근데 자, 저런 거 오래 하시는 분들은 후반에 쳐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영수증을 보는데 한 요 정도다. 네. 근데 너무 진료과가 지금 많잖아요. 이거 1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 빠르면 30분, 20분? 근데 진료과 다 넣어야 되고 고객한테 확인해야 되고 나 또 180일 텀 다 분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접수만 한 20개 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시면 접수 쳐도 했는데 전화가 와. 예? 다른 사고 나 어디까지 했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형외과로 예를 들게요. 그러면 18년 5월 28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19년 1월이 여기 있어요. 180일 텀이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19년 1월 세사고 접수 따요. 근데 보장 기간 또 1년 보는데 또 밑에 8월이 있네요. 8월하고 1월하고 또 180일 차이 나네요, 또. 그럼 또 세사고 따요. 8월 9일 또 세사고 따요. 그럼 19년 8월 9일, 10월 1일, 또 그 다음 정형외과를 찾겠죠. 1월 7일 요거는 또 같이 붙어 있네요. 그럼 1월 7일, 8월 9일에서 1월 7일, 2월 19일, 갑자기 또 여기 12월이네요, 정형외과. 그럼 다시 또 12월로 접수를 또 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바로바로 이렇게 180일 텀, 근데 이건 또 공제 미만이니까 또 포함 안 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수하시는 사람들 밉죠. 예. 오히려 편할 거라고 해주시면 아니요? 저기 편하게 그 고객님들이 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매번 바로 접수하기 힘드니까 뭐 1년치를 모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5년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5년치를 내가 다 접수를 따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시길 바라는 거죠. 안 아픈 사람이야 5년 동안 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다 따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180일 텀, 이건 또 계약도 잘 생각해야겠죠. 뭐 5천 원짜리 공제예요. 5천 원짜리 공제는 또 힘들어요. 웬만한 공제미만 다 안 넘어요. 그러니까 공제미만 한 4천 원이에요. 그럼 이건 빼야 돼요. 또 180일 텀 계산할 때. 어차피 고객이 못 받는 날이니까. 또 빼고 계산을 하고 또 5천 원 넘는 것들은 이 날짜는 1년 안에 포함이 되네. 이건 면책 기간이네. 이건 또 세제고 대상이네. 계속 무한반복이죠, 이제. 그리고 그 와중에 치과는 뭐 신계약은 치과 질환 통원하고 입원 안 되잖아요. 이 와중에 또 치과는 X 또 보상 불가. 이렇게 또 접수 또 잘못해 놓으면 왜 접수했냐 또 하죠. 보상 안 되는 거 왜 접수했냐 또 하고. 또 피부과는 이 와중에 또 미용 치료 받은 거예요. 그럼 또 고객 전화해서 또 이거 미용 이거 보상 안 됩니다 해야 돼. 환자가 많아요 진짜. 진짜 심한 사람들이 입원해서 오는데 질병 코드만 막 10개씩 있는 사람도 있어. 이 안에 세부 내용 좀 아니면 진짜 세부 내역서를 주시면 고맙죠. 이렇게 왜냐면 비급여가 있잖아요. 비급여가. 근데 환자분에게 의료보험 급여 안에 전본부 말고 전본부랑 비급여가 없으면은 솔직히 좀 괜찮아요. 할 만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피부과에 전액 다 비급여에 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 여기 지금 공단하고 환자부당이 없고 다 비급여에 있어요. 이거 의심해야 되죠. 미용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딱 보면 막 11만 원 돼 있어요. 10만 원 치료받고 10만 원 부가, 아, 만 원 부가세. 11만 원 막 이래 돼 있고, 5만 원이 5만 5천 원 돼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함부로 주면 안 되고, 또 아까 말처럼 세부 내역서 잘 안 줘요. 이거 고객 세부 내역서 이거 다 떼려면은요, 한 200장 넘을걸요? 진짜. 근데 계속 말했듯이 비급여 모르는 것들은 받아야 되고, 아니면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비급여랑 전본부 없는 게 제일 좋고, 솔직히 저는 한 몇천 원짜리, 몇천 원은 그냥 뭐 드립니다. 예. 그 정도는 뭐, 예, 드려도 뭐, 솔직히, 아, 내가 잘못 줬다 싶어도, 와, 5천 원, 뭐, 내 돈 태우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로 저는 주거든요. 아니, 만약에, 뭐, 저는 5천 원, 뭐, 저는 뭐, 좀 뭐, 지나가 담배 한 갑 안 피면 되는데, 뭐. 그냥 그런 거니까, 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설명하라고 준 것 같은데, 전본부 비급여 이런 게 있으면은, 세분에서 다 받아야 될 거고, 또 환자부당액 이렇게만 있으면은 안 받아도 되는데 질병별로 분류해야 되고 180일 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뭐 피부 쪽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피부는 뭐 때문에 갔냐? 그러면 아 이거 뭐 어때요? 뭐아 여드름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은 아 의료보험 전혀 못 받으셨네요 하면서 바로 면책하고 이건 치워버리고 또 다른 거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안 들어오길 바라면 됩니다. 네. 연말 연초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모아서 접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받았을 때에도 진료과별로 이제 질병별로 구분을 해야 되고 또 그 질병별로 날짜별 180일 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별 보장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치과라든지 치과 뭐 치과 자체가 안 된다는 뭐 신계약이라든지 치과 질환이 안 되는 그리고 아니면 신신에서는 치과 비보험이 여기 10만 원씩 이런 거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네. 어쨌든 들어오면 힘내봐요. 네, 다들 힘내보고. 네. 처음엔 저도 막 저런 거서 소리 다 뽑아가지고 진짜 소리 막 뽑아가지고 왜냐면 다행인 게 이건 병원밖에 없잖아요. 신기하게요. 그러면 약제비 다 병원별 약제비 다 합쳐야 돼요. 근데 약국을 다 따로 줘요. 한 장 한 장씩. 어느 병원에 어느 진료과에 어느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서류 다 뽑아가지고 이 진료과, 아, 약국 영수증 가진 날짜 붙여놓고 이래서 막 100장씩 뽑아가 애들 막 깔아놓고 이랬어요, 예전에. 같이 막.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래서 신계약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도 있고, 약제랑 병원비를 합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처리할 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아까처럼 신신계약은 좋습니다. 면책 기간도 없고, 약값도 따로 공제하면 되잖아요, 8,000원. 합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제 뭐 처리 안 되는 거 다 제외하고 이제 처리하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뭐 계약 어떤 계약인지 뭐 어떤 질병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쇠사고 접수 방법 시 유의사항 요거는 조금 바뀐 게 있어서 하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쇠사고 접수할 때 아까처럼 제가 이제 뭐 말했죠 이제 요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치주염으로 간 게 있어요. 치주염으로. 근데 저는 감기로 돈을 줬는데 그럼 치주염으로 간 게 있는데 신계약이에요. 그럼 치과 질환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면책권을 세사고 접수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요새는 면책권도 세사고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 받은 사람이 고객한테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치주염, 근데 원래는 제가 해야 돼요. 감기로 난 돈을 주면서 요 치주염, 요건 치주염 뭐 보장이 안 되는 거라서 뭐 접수 자체를 안 했다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예, 요거는 좀 이제는 접수해도 됩니다. 면책이든 말든 접수해도 돼요.
이것도 분쟁이 돼가지고 제가 기획에도 물어봤어요. 얘가 공제 금액 미만인 것들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치과인데 신신계약은 비보험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액 비보험이 있는 걸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이거 면책권 세사고 접수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된다. 그래갖고 제가 기획에다가 메일을 보냈죠. 되냐고.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지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기획에서 이제 관리자가 바뀌거든요. 계속 이제 뭐 장기 보상 실손 파트 있는 분이 뭐 나중에는 뭐 기획으로 뭐 기획 아니면은 뭐 다른 실무로 빠질 수도 있고 전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쨌든 세사고 접수 가능하다. 예. 그럼 면책권 받은 사람이 안내를 해야 하는 게 솔직히 편하지 않겠어요? 나는 감기로 돈을 줬는데 왜 이것까지 내가 안내를 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잘 됐죠, 이런 거. 접수 받은 사람이 안내를 하자,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세사고 접수해도 된다. 예. 면책권 접수해도 된다. 그리고 청구서 내용, 주된 청구 내용, 청구 내용 확인 불가 시 빠른 날짜 기준으로 배당받은 담당자가 선처리 후 나머지 새 접수. 요거는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요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막 접수가 됐어요. 한 세 가지 접수가 됐어요. 질병이. 근데 그 고객이 접수할 때 보면은 이것도 좀 뭐 좀 이상하긴 한데 고객이 뭐 감기랑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감기랑 치주염 이렇게 접수해 놓고 뭐 또 병원 간 게 막 두세 개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도 잘 모르니까 기억나는 건 적는지 몰라도 근데 감기가 제일 빨랐잖아요. 고객이 적을 때 감기 다음 치주염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감기를 먼저 처리하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 치주염 그 대신 접수를 따로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객이 주된 청구 내용 확인 불가가 근데 청구 내용 확인이 불가 시 빠른 날짜 이거는 고객이 그냥 다 건 이렇게 접수해 놓은 거예요. 나 많다 건이 많다. 그럼 이럴 때에는 고객이 뭐 이비인후과에서 감기로 진료본 게 진료일이 제일 빨랐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각각 따로 접수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좀 그냥 고객이 적어놓은 걸 먼저 위주로 처리를 하고 그것도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 예. 근데 청구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 고객이 진료받은 제일 빠른 날짜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거는 새 접수를 한다. 근데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고객이 한 뭐 세 가지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뭐 암 관련된 거라 가지고 서류가 막 엄청 많고 금액도 커요. 근데 세 번째 거는 막 완전 단순한 뭐 감기 같은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순서 앞에 거부터 그러니까 청구 내용이 있고 청구 소상 빠른 날짜가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편한 것만 한 개만 딱 하고 나머지 다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입장받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막 고객한테 1,000원 줘놓고 내한테 막 200만 원짜리 주네 접수를 안 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객이 주된 청구 내용부터 처리를 할 것이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빠른 날짜 순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공용된 기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입맛대로 골라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면책 관련 영수증일 경우 타사거 번호 동일 질환이면 면책 기간 확인 후 추가 접수. 뭔 소리야 이게? 이 적은 사람이 실무자인 것 같은데 일단 면책 관련 영수증일 경우 타사고 번호.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존의 접수 번호가 있는 접수 번호에서 관련된 면책 기간이라든지 면책 관련일 경우에는 그 사고 번호로 서류를 전달을 하라는 소리고 그리고 또 동일 질환의 면책 기간이 이제 뭐 확인했을 때 추가 접수 당연히 해야겠죠. 그쪽
해당 접수번호로 추가 접수를 해야 되고. 근데 그쪽에 면책 기간이 아니고 새사고 접수 이제 신규로 처리할 기준이다 하면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건 그냥 뭐 예, 당연한 내용이죠. 해당이 안 되는 경우 받은 담당자 사고번호에서 면책 안내. 그렇죠. 예. 뭐 날짜적으로 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되고 또 질병도 다르면 뭐 제가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다가 업무하다가 이제 제일 딱 접수를 딱 받으면 사고번호 탁 치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지 그걸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 판단 안 하고 먼저 계산 다 해보고 해버리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할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할 거면은 시간만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내가 처리할 건지 기존에 접수받았던 뭐 접수번호 있는 사람이 처리할 건지 그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런 것처럼 면책 기간이면 넘기고 아니면 내가 이런 판단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좀 봐야지. 아니 청구 내용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일단 아까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청구한 주된 질병이 중요하고 그다음 이 사람의 계약이 중요해요. 계약별로 보상 기간과 면책 기간이 달라지고 보상이 안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질병과 계약을 먼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청구 일괄 전체를 조회를 해요. 조회해서 일단 동일 질병을 찾아요. 저희가 동일 질병 먼저 찾아요. 찾고 찾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약을 보는 거죠. 계약별로 이 사람이 보장할 수 있는 기간과 면책 기간까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180일 텀이 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 새사고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뭘로 청구했는지를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계약. 그리고 청구 일과를 봐서 네가 처리할지 내가 처리할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얼마 남았습니다. 예. 진짜 어제 어제 뭐 오늘 아침 처리건 보니까 그 강북에 그 이제 그 박광일 그 주임이라고 있거든요. 198개 했더라고. 하루 만에. 원래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전체에서 막 1, 2등 하는 분이거든요. 처리건으로. 엄청 잘하세요. 강북 분들은 많이 배우시면 됩니다. 예. 예. 박광일 주임한테 잘 배우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판단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일단 판단이 빨라야 돼요.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면 뭐 이제 뭐 늦어지는 거죠 뭐. 아,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는 거고.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법을 이제 실무 안에서 여기서 배우고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고민하면 늦어야지. 여기서 판단하는 법을 배워서 나가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럼 금방 합니다. 바로 딱 나가면 보통 하루에 전에 몇 개를 주세요? 아, 그럼 부장이 많이 싶은데 한 3, 40개는 한 50개는 안 주겠어요? 3, 40개? 예. 근데 이게 아까처럼 타사고로 넘기는 것도 많고 그런 건 진짜 단순 일이잖아요. 서류 넘기고 제 접수번호에는 타사고 번호로 종결했다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저희한테는 득이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득이 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일단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40개, 50개 안 줄까요? 여기서 한 달 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난이도를 아마 제일 낮게 해서 간단한 걸로 아마 많이 줄 거예요. 또 언제부터 좀 어려운 거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진짜 이거 그- 난이도가 낮은 걸 불러주시는 난이도가 이제 뭐 이제 좀 저도 이제 배당을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뭐 간편 배당 쪽, 뭐 단순 배당 뭐 이런 게 있는지. 예.
그래서 있더라고. 저도 이게 되나 했는데 이제 삼성화재에서도 건별로 접수번호별로 난이도가 생성이 돼요.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본 시간에 먼저 내가 열어본 공사가 다 쳐내겠다 이 생각 간단한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난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난이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받은 거 자기가 하는 거죠. 재수 없으면 뭐 난이도 센 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저희가 건피를 받거든요. 난이도별로 금액이 달라요. 삼성화재에서 저희 쪽에 돈 주는 게. 그러니까 A 난이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준다. 한 건당. 뭐 아니면 뭐 B 난이도는 뭐 근데 그건 금액도 잘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난이도 높은 별로 금액이 커요. 그 대신에 난이도 높은 게 그만큼 청구권이 적겠죠. 당연하게. 그래 뭐야? 3시부터 이거는 하는데 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쭉 좀 쉬다가. 그래서 이거 또 계속하면은 이제 11년 4월 이후 계약은 상해 일당 누적 지급 처리. 180일 경과되어도 누적 지급. 이 소리는 180일 경과되어도 새사고 번호에서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존 번호에서 준다는 소리. 상해 이번 일당은 11년 4월 이후부터는 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한 사고 번호에서만 누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새사고 번호에서 처리를 안 한다. 11년 4월 이후 상해 이번 일당 계약은. 근데 지금 11년 4월 이전 상해 이번 일당은 뭐 새사고 번호라고 할 것도 없죠. 아예 뭐 심사 자체가 안 되니까. 사고로부터 180일까지니까. 기존 번호로 넘기면 되겠죠, 이것도. 근데 이제 동일한 상해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14년 4월 이후 계약은 실손,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 180일 경과 새사고 진행. 이제 그때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14년 4월 계약부터는 입원끼리는 180일 텀이 발생을 하면은 새사고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이전 계약들은 제가 말했죠. 딱 입원하자마자 보장기간 면책계약 탁 정해지는 거. 그게 아까 09년 8월에서 14년 3월 계약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4년 4월 이후부터는 180일 텀이 있으면 새사고로 줄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16년 이후 계약 같은 경우는 입원 의료비 누적해서 지급 처리. 180일 경과되어도 최초 사고 번호에서 계속 지급. 이제 요거는 그냥 한도가 찰 때까지 계속 제가 받았으면 제가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 사람한테 지급할 때까지. 계속 제가 처리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억울할 수도 있죠. 한 10년 동안 내 혼자 이 사람 입원, 뭐 동일 질병 입원 내가 다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전담이 되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말하면. 근데 뭐 중증 아니면 잘 그런 건 없어서,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처럼 이제 신계약 제200 감기권은 실효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처리 후 새사고. 그러니까 6개월씩 처리하고 새사고. 또 6개월씩 처리하고 새사고. 2년치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4개 해야 돼. 4개. 접수번호 4개. 감기가 2년치가 들어왔으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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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렇게 접수번호 다 다르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받았으면 제가 하나 치고 3개 접수하면 되는 거죠. 네. 6개월씩 처리하니까. 그 면책 기간도 없으니까. 제 단순 감기는. 네. 그 3년 치도록 뭐 1개 치고 5개 접수. 점점 많아지죠. 네,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신신계약 09년 8월 이후 계약 제200 감기권은 실효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더라도 한 사고본에서 365일 지급 처리. 아까 그 말이에요. 아까 09년 8월 이제 계약부터 해서 이제 14년 3월까지 계약은 이 사람이 딱 입원하자마자 보장기간, 면책기간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처럼 1월에 입원했다가 이번 2월에 입원했는데 보장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계약에 있는 고객들한테는 미리 말해주는 게 좋죠. 고객님 딱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 90일간만 입원 안 하시면 된다고. 하루라도 빨리 뭐 이후에 입원하시거나 뭐 더 일찍 입원하시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안내하긴 좋아요. 근데 안내를 안 해서 문제지. 예. 안 하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하면. 근데 고객님한테 이날 딱 돈 못 준다 하면 이날
진짜 이날 잘 피해서 입원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돈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요건 진짜 좀 특이한 계약이니까 이제 09년 8월에서 11년 3월까지는 동일 질병으로 이제 최초 이제 입원한 날로부터 딱 1년 보장하고 90일 딱 면책 기간 바로 탁 정해지는 계약. 그리고 이제 신신계약은 최초 사고 번호에서 이번 통원 한서거 번호에서 함께 처리 이후 최초 사고 번호 1년 경과권은 이번 통원 분리해서 처리. 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심화적인 부분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동일 질병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통원 치료를 하다가 통원 치료를 한 2년, 3년 하다가 이번 입원을 했어요. 근데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접수번호로 서류를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입원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인데 이거는 분쟁이 좀 많이 됐어요. 통원 치료하고 있는 번호에 갑자기 입원이 들어오면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통원 같은 경우는 신신계약 보면은 제가 1월부터 8월까지 돈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10월에 입원한 게 들어왔어요. 그럼 통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는 거, 또 입원은 갑자기 또 10월부터 또 내년 10월까지 또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접수번호 안에서 보장 기간만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저희 지침 같은 건데 그냥 결론은 이제 최초 사고번호에서 1년 동안 입원 통원이든 말든 1년 지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 접수 따면 돼요. 입원 따로, 통원 따로, 입원 따로, 통원 따로. 동일 질병에 한해서. 이건 아마 실무하면서 옆에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할 거예요. 이거 접수 땄는데 이제 타 담당자가 이거는 같이 처리하면 안 돼서 따로따로 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보면 알겠을 건데, 아, 이거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면 돼요. 그때 돼서. 더 이상 해봐야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 네, 이거 바로 위에 좀 그 감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1403 이전에 약관이면 얘도 면책 기간 없이 입원도 해주는 거거든요. 1403이요? 아, 그러니까 1404 이전에 약관 입원하면 무조건 90일 면책 기간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감기로 고객이 입원을 했는데 딱 90일에 걸려요. 그거 보상해줘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없습니다. 아, 제0공으로 입원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이 일하면서 올해 한 8년 넘게 했지만 못 봤어요. 제2공고 한 5번 봤나? 이 코드를 잘 의사 내주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뭐 아까 그 1403 이전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만약에 그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년하고 90일 면책 기간 적용을 안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전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해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2공공 같은 경우. 1월에 뭐 겨울에 감기 온 것도 예를 들어서 다시 또 12월에 온 거랑 또 1월에 그것도 같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단순 감기들은 그래서 예전에 나온 지침 중에도 솔직히 조금 명확하게 다른 질병이 확인되면은 따로따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유두리 있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급성 같은 경우는 아까 저 호흡기 쪽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판단하에 근데 그 대신 접수받은 담당자랑 합의가 돼야 되겠죠. 아니다 이건 뭐 네가 처리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새로운 사고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약 감기에 막 갑자기 독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바이러스 그건 바이러스 자체가 뭐 다른데 인플루엔자 뭐 그런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거고 근데도 뭐 넣어버리고 또 기관지염이 뭐 중이염 들어오고 뭐 그래가 막 근데 별도 처리해도 되지만 뭐 굳이 같이 처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당한 선에서 따로따로 세사고로 처리해도 된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신계약은 최초 사고분에서 이번 통원 한 사고분호에서 하고 1년경 입통원 분리해서 처리한다. 일단 요 3번까지만 할게요. 하고 바로 시죠. 네. 추가 접수 시 상담 접수권 이미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담당자 미배당의 이미지 전달 금지.
이런 거까지 적어놨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상담 접수라는 거는 고객이 상담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왔나요? 뭐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접수를 하는 건데 상담만 하고 접수 번호까지 생성했는데 이미지를 안 넣은 거예요, 고객이. 그러니까 고객이 상담을 해가지고 접수 번호를 생성해줬어요. 그러면 근데 고객이 이제 이 번호로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 안 넣은 거죠. 근데 거기에다 넣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요즘 또 있는 거 보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 예. 그러니까 새사고 접수할 때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이 상담 접수한 이력이 있으면은 굳이 새사고 접수 따지 말고 거기에다 그냥 고객 서류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상담을 미리 했었고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전에 상담을 했어요. 뭐 동일한 걸로 다리가 뭐 골절이 있어서 했는데 골절이 있어서 했는데 상담을 하고 서류를 그 당시 고객이 보험회사한테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안 준 거예요. 안 주었는데 그럼 접수 이력은 남아 있어요, 이게.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고객이 답건 접수를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그 제가 감기 처리하면서 골절에 새사고 따려고 하는데 그때 사고일하고 내용이 똑같네? 그쪽을 바로 서류 넘기지 말라는 소리인 거예요. 다시 내가 그래도 접수번호 하나 생성을 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접수번호고 맨 앞에 앞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접수 날짜예요. 사고번호 자체가. 그래서 근데 만약 2개월 전에 고객이 접수한 거면은 접수번호에서도 2개월 벌써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앞에 2022-0923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게 고객이 접수한 날짜라고 보면 돼요. 2022년 9월 23일 접수를 한 거죠. 근데 저는 20년 8월 10일 날 접수한 거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접수하면 접수번호에 날짜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뒤에 번호는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써요. 뭐 이제 1000000 접수 많은 날은 이게 뭐 4만 번대도 가고 5만 번대도 가죠. 접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그런 거고 앞에는 날짜다. 연도 날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그 넘기지 말라라는 이미지 전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또 추가권 확인하고 이제 부활할 때 이제 세사고 배당 담당자 A 추가권 여부 관련 고객 유선 확인 후 D 플러스 2일 이내 부활 및 추가권 전달. 또 추가권 기존 담당자 B 추가권 아닐 경우 D 플러스 2일 이내 A 담당자에게 전달. 이 내용은 밑에 예시 보면은 A 담당자 고객 유선 확인 없이 B 담당자에게 추가 전달하였을 경우 B 담당자의 추가권 여부 확인이 지연되었더라도 A 담당자가 진행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확인을 해보면 일단 요 첫 번째 줄 보면은 여기 추가권 여부 관련 고객 유선 확인이 D 플러스 2일 이내 부활 및 추가권 전달.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이 접수받은 거를 결국 3일 내에 못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고 오늘 받았으면 내일부터 이제 1일, 2일, 그냥 월요일 날 받았어요. 그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돈을 줘야 돼요, 저희가. D 플러스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는 줘야 되니까. 근데 목요일까지 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월요일 날 받았는데 금요일 날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네 싶어서 월요일 날 받은 거를 금요일 날에 넘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벌써 지연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넘길 때에도 무조건 일단 D 플러스 2일 이내에는 해야 된다. 서류를 넘겨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일단은. 뭐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권 받은 담당자, 추가권 아닐 경우에는 D 플러스 2일 이내 A 담당자에게 전달. 서류를 추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거 질병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서 고객이랑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D 플러스 2일 이내에 확인을 해서 기존 담당자 넘겨준 사람한테 다시 전달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네가 넘겨준 거 이거 아니래. 틀렸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지연이 많이 돼.
저희끼리 니꺼 내꺼 하다가 분쟁이 많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일단 D 플러스 1 이내에는 서로 전달해야 된다. 그게 예의다라는 거고 만약에 아까처럼 월요일 넘기고 금요일 넘겼다. 그럼 그때부터 지연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지연이니까 그거는 저희끼리 이제 실무자끼리 예의상 단변해 가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좀 웃기긴 한데 넘겼어요, 제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 사람 모르고 치면은 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월요일 접수라는 걸.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야 이거 월요일 거면 지연된 거다. 그럼 말을 하면 제가 이 사람 걸 담당자 변경해서 쳐야 돼요. 예. 그게 저희끼리 일단 예의라고 맞춰놓은 거고 근데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월요일 거를 금요일 날 넘겨도 금요일 담당자한테는 이게 지연된 거라고 뜨지가 않아요. 월요일 접수건이라고 뜨지가 않아요. 그냥 뭐든지 그 접수본에 서류가 들어오고 저희가 부활한 날짜로부터 DC라고 해서 서류 접수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한 두 달 뒤에 뭐 서류를 받고 두 달 뒤에 새로 접수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두 달 전에 들어온 서류라는 거.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것도 뭐 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잘 모르고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도저히 이건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 늦은 것 같다 싶으면 연락해서 가져가라 하면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이런 데 딱 보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지가. 일단 이 사람은 12월 여기 갖다 대면 등록 일시 보이죠? 22년 12월 6일. 이 날짜는 계속 바뀌어요. 저희가 등록할 때마다 바뀌는데 이 문서명은 잘 바뀌지 않아요. 문서명 잘 보면 221206이라 돼 있죠.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문서명에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서명 여기 있죠. 문서명 21206 요걸로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또 20923 돼 있죠. 그 0923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등록 일시는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문서명은 잘 못 바꾸니까 요걸로 나중에라도 파악해가지고 지연된 거면은 아 이거 담당자님이 처리해야 된다 하면 단변에 갈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다. 예. 그래서 어쨌든 A 담당자 고객이 이건 예시는 뭐냐면 고객한테 확인 없이 이거 뭔지 확인도 안 하고 B 담당자한테 넘겼어요. 근데 B 담당자가 추가 건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심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B가 처리하다가 지연이 되었어도 A가 확인 안 하고 B한테 넘겼으니까 A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일단 중복 내용 접수 시 서류 접수일 기준 담당자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A 사고 번호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A 사고 번호 24일 상담 접수 및 서류 등록 26일 담당자 배당. 그리고 B 사고 번호 25일 RC 접수 및 서류 등록 25일 담당자 배당. 담당자 배정일과 관계없이 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A 사고 번호에서 진행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 여기 A는 보면은 담당자는 늦게 지정이 됐어요. 26일 날. 맞죠? 26일 날 지정이 됐고 또 밑에 B는 보면은 담당자 배당이 25일 날 됐어요. 25일 날 됐는데 그럼 일단 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B 사고번 담당자가 25일 날 좀 먼저 빨리 확인했잖아요. 하루 일찍 받았으니까. 근데 서류 등록일 기준이니까 서류 등록일은 A가 또 빨랐던 거예요. 24일.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A 사고 이 접수처가 있는데 접수처가 좀 지연된 거죠. 접수하는데. 걔네들이 접수를 입력을 하고 완료를 해줘야지 저희 보상팀으로 오는데 A는 그게 좀 지연이 된 거예요. 지연이 돼서 26일 날 저한테 왔고 근데 좀 늦게 접수했는데 그 서류는 좀 빨리 받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2번, 3번들은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타사고 담당자들이랑. 그럴 때는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헤매지 말고 이 기준대로 하라고 이렇게 놔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 쉬다가 오겠습니다.